박수와 함께 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이에 이우철 감독님과 배우 이지훈, 한승연, 정혜연, 고규필, 김윤성, 이유준 배우입니다. 네. 자, 박수를 받으면서 이우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무대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지훈 배우가 90도로 인사를 했는데요. 자, 우리 배우분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이우철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사이 연출한 이우철 감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 빈틈없는 사이에서 이승진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지훈 배우 사진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앞쪽으로 좀 해볼까요? 네. 네. 빈틈없는 사이에서 이승진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승연 배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빈틈없는 사이에서 라니 역할을 맡은 한승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연 배우. 네, 안녕하세요. 빈틈없는 사이에서 홍라경 역할을 맡은 배우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규필 배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역을 맡은 고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성 배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윤성 역할의 김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유준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 재영이 역할을 맡은 극 중에서 유일한 유부남 이유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일어났는데 그렇죠? 저 혼자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출한 이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훈 배우의 나비 효과가 감독님한테까지. 예, 자, 이렇게 정말 제작 보고에서 이렇게 뵈서 더 반가운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감독님, 빈틈없는 사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소음이 전혀 안 되는 얇은 벽을 두고 이 두 청춘이 만나서 싸움을 하다가 서로의 이제 아픔과 힘듦과 어떤 것들을 보듬어주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음이, 그러니까 이게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소음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네네.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처음에 싸움에서 네. 이게 썸으로 가는. 그렇죠. 굉장히 신선하고 네네. 흥미롭거든요. 그 네. 시작이 어떻게 된지 좀 여쭐게요. 사실은 이게 그 프랑스 원작 영화가 있어요. 그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했는데 원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원작을 이제 집에 가서 봤죠. 네.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하고 저희하고는 좀 그 정서나 상황이 다르죠. 다르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잘만 풀면 재밌겠는데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직접 각색 작업을 네, 하셔서 네.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작품으로. 네, 그래서 저의 욕망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그 욕망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한번 네. 어느 정도 투영이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정이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데 거기에 또 이 캐릭터들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이지훈 씨부터 본인 캐릭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프라인에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우선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좀 심려를 끼쳐드린 후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가 처음이라 일단은 이러든 저러든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빈틈없는 사이에서 이승진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승진이는 그냥 요즘 청춘들이 겪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가수라는 꿈 하나를 가지고 실력은 없는 그런 노래 실력이지만 마지막 오디션을 위해 허름한 집에 와서 마지막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오디션 도전자, 가수의 꿈을 지닌 맞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승진. 네, 제가 맡은 역할은 홍란이라는 역할인데요. 독립심도 굉장히 강하지만 또 경계심도 굉장히 높아서 약간 미어캣 같은 매력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예민한 매력도 있지만 사실 속은 되게 말랑말랑한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24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피규어 아티스트로서 약간 옆집에게 굉장한 소음들을 막 전달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네, 정인아 씨. 네, 저는 홍란이 옆에 한승현 씨 언니 역할을 맡았고요. 24시간 내내 동생 걱정만 하는데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썸을 탄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반영을 하면서 정 많은 쾌활한 성격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니 언니 역할이라 그러신지 두 분이 정말 제 지금 측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눈이 되게 닮았어요. 아, 정말요? 네,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약간 미어캣 같은 매력으로 정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두 분 함께? 기자님도 어떻습니까? 닮지 않았나요, 굉장히? 예. 정혜연 씨도 고개를 살짝 이쪽으로.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맞닿게. 아니, 우리 승현 씨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또 완벽한 자매샷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규필 씨.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제 캐릭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이제 저 승진이랑 함께 예전에 이제 밴드부 활동을 같이 한 이제 지우라는 역을 맡았고요. 이제 영화 이제 속에서는 이제 밴드부는 그만두고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예, 과일 가게를 하면서 이제 뭐 승진이 뭐 고민이나 위로나 뭐 그런 거 들어주고 뭐 재밌게 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아니 우리 지우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신 거죠? 네, 과일 가게 네. 사장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만약에 진짜 고규필 씨가 과일 가게 하시면 그 집 너무 가고 싶어요. 단골되고 싶어요, 정말. 네, 예, 맛있는 과일 많이 팔았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성 씨. 네, 고규필 씨 때문에 저도 너무 떨리네요 지금. 예, 저는 윤성이란 캐릭터는요, 톰캣 우리 밴드 리드 기타 출신으로서 네, 승진이를 물심양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의리 있는 친구고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예, 말도 안 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고요. 여지껏 국내 변호사 역할 중에 가장 술을 많이 먹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주를 네. 좋아하는 변호사 역할이다. 예,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죠. 능력 있는 그렇게 변호사다. 음주를 하면서도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같이 다 밴드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성 씨 같은 경우는 기타였고 네, 그렇습니다. 규필 씨는 뭐였나요? 밴드에서 아, 전 뭐 보시다시피 드럼이었습니다. 드러머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준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영이 역할을 맡았고요. 이 작품에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유부남으로 나와서 뭐 사회적으로는 되게 성공한 한의사로 나오는데요. 집에서는 되게 잡혀 사는 남편이고 제가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역할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맡았던 필모 중에 네,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예, 그런 캐릭터다. 그리고 찍으면서 친구들 사이에 이제 뭐 동네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 이렇게 찐 친구들 옆에 그냥 있음으로써 힘이 돼주고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포지션은 어떻게 되셨나요? 무슨 포지션이요? 그 밴드에서. 베이스. 아, 전 베이스였습니다. 난 제가 드럼인 줄 알았거든요. 네, 베이스였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시는 거죠, 밴드 활동은? 지금 접었죠. 네, 하지만 예전엔 베이스였다라는. 베이스였고 공진단 훔쳐갖고 친구 이제 오디션 준비 잘하라고 가져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친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고 지금 보니까 양방 한방이 다 있네요. 예, 지금 한의사님이시고 또 의사로 나오시죠? 네, 정혜연 정신과 의사로 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방금 캐릭터 예고편에서 봤지만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함께 있을 때 무한한 힘이 나오는 우리 물론 뭐 표현으로는 내 얼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친구들 그리고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 4명의 친구, 절친, 찐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의 욕망이 살짝 투영이 된 이제 부분이긴 나옵니까? 한데, 네. 그 원작 영화를 각색을 할 때
뭐 거기에 좋은 부분들을 갖고 온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정서나 이런 것들 맞추는 게 되게 그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 각색하기 전에 한참 좋아했던 프로가 싱어게인이라고. 싱어게인. 네. 네, 저도 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승진이란 캐릭터 이름 장명할 때도 싱어게인 1등 했던 이승윤 이승윤 씨. 씨랑 이무진 씨 한 자씩 따서 승진이란 아, 그래서 네네네. 1, 2등을 한 잔씩 딴 네네네. 건가요? 네, 아, 그렇게 승진. 했고 사실 그 말도 안 되지만 그 밴드의 욕망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실제로 밴드 활동을 그러니까 뭐 직장인 밴드 같은 예. 건데 감독조합에 이제 DGK 감독조합에 저희들끼리 이제 노는 밴드가 하나 있는데 보컬이시죠? 네, 그 노래를 되게 못하는 설정은 저를 그대로 투영을 시킨 하지만 진정성이 있죠. 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밴드를 했다고 하면 사실 밴드 할 때 이제 한 맞추고 저희가 합주할 때 연습실에 연습하고 할 때 그 묘하게 눈빛으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교감이 네네. 있죠. 그 정도 교감이 잘 되려면 오래된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래된 친구들이겠지 해서 이 친구들을 그냥 밴드 하나로 엮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현실을 바로 깨닫고 사회를 나갔고 이 승진이라는 친구는 아, 내가 노래를 해서 가수를 하고 싶은데라는 이제 뭐 헛된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예전에 대한 추억, 그렇죠. 오마주일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진한테는 우리 이유철 감독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뭐 살짝은 있습니다. 약간 음. 그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역할을 맡은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캐릭터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일단 가수 지망생 그리고 이제 오디션에 나가는 그래서 곡 작업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훈 씨. 전 준비라기보다는 감독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의 모습?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좀 노래방을 몇 번 이렇게 가서 관찰을. 갔고 예. 관찰을 했고 감독님이 그리고 말씀은 방금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노래를 정말 잘하시죠. 잘하세요. 예. 정말 하드 발라드 락 노래를 정말 눈 딱 감으시고 너무 멋있게 하셔서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많이 좀 카피를 했습니다. 아, 감독님한테 영감을 많이 얻어서 네. 준비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노래 실력보다 더 잘 불러야 했습니까? 아니면 좀 덜어내야 됐습니까? 잘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잘할 수 있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승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예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피규어 제작하시는 작업실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간소하지만 그런 작업들을 좀 배워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세트에서 이렇게 좀 대사를 하면서 이런 거를 좀 손동작이나 이런 걸 좀 녹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고 영상도 받아서 보고 또 실제로 이제 미술팀, 아트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작품들을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주변에 놓고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제가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가 또 손재주가. 그래서 예. 이렇게 흙 만지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에 도움이 됐어요.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정희연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 역할 동생 걱정이 많은 언니지만 또 정신과 실제로 승현 씨 성격이 란이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동생이고 그리고 되게 작고 아담하고 귀엽잖아요. 귀엽죠. 예. 그래서 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승현 씨랑 연기하면서 캐릭터랑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니이자 상담사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아까 예고편 보니까 육두문자가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모습. 그것도 따로 연습을 좀 하신 겁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바로 생긴 대사여가지고 절대 연습은 안 했다. 네, 디렉션은 여기 이렇게 규필 씨와 이렇게 재윤 씨가 조금 주셨고요 팁을.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육두문자가 나올 수 있게끔. 아, 고규필 씨가 선생님이었다. 아, 그쵸.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연기가 항상 이제 벽을 두고 연기를 해갖고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또 재밌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벽을 네. 사이에 두고 서로. 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또 그런 연기는 또 이제 처음이라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규필 씨.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왜 내 얘기를 했어? 아니, 그런 이야기 하는 자리입니다. 네, 예. 네.
예, 미안해. 재밌어갖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많이 했죠. 예. 역시 고급필 씨가 네. 데뷔가 92년 키드캅 영화로서 우리 92 가장 큰 선배님이시거든요. 역시 대선배님이시죠. 예. 아니 고규필 씨 이번 그 역할 지우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아, 이번 역할 그 지우를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한 것보다는요. 저희 이제 촬영하는 부분이 이렇게 남자 넷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자 넷이서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뭐 많이 이제 뭐 공감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나 뭐 대사들이나 그런 걸 특히 넷이서 뭐 촬영 전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즉석에서 뭐 또 다른 식으로 뭐 짜기도 아이디어도 해보고 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역할 자체가 친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아, 같아요. 예. 네,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윤성 씨는 변호사 역할을 위해서 혹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제 집이 서초동이거든요. 아, 네. 예, 항상 걸으면서 이제 여기- 공기를 좀 느끼고 이곳에 네. 저는 사실 변호사 그 역할보다는 그 저희의 어떤 케미를 위해서 승진이의 노래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현장에서 노래방도 일주일에 한 3번씩 꼭 가고요. 오. 예, 우리 친구들과 항상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렇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일조를 하신 거죠. 이유준 씨는 어떻습니까? 한의사 역할 준비 과정이라든지. 저는 뭐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아파가지고 한의원가 침 맞았어요. 오늘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준비 과정을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준비 과정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아팠던 건 아니지만 발목 뼈가지고 그 마침 광주에서 발목이- 촬영을 했는데요. 네. 그게 또 좋은 한의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침 맞고 왔습니다. 또 역할이 한의사 역할이니까 침을 놓으실 때도 그냥 평소 같으면 누워만 있었을 텐데 굉장히 관찰하게 됐던. 그건 아니고요. 예. 무서워서 못 죄송- 보겠다고요. 좋습니다. 네, 공진다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본인 대사 있는 것만. 이번 네네. 침 놓는 시는 없는 건가요? 없죠. 예, 네, 큰일 없습니다. 나죠.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내 얼간이 정말 우리에게 보기만 해도 웃음을 주는 네 명의 친구, 그리고 또 자매, 돈독한 자매의 모습을 빈틈없는 사이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설정 자체가 벽을 두고 쌈과 썸을 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그게? 이지훈 씨랑 한승현 씨께 여쭤볼게요. 벽 사이로 썸 가능합니까?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설레는 마음은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로만. 네, 이게 뭔가 고민에 대한 승진이가 라니에게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라니가 저한테 그런 조언의 말을 해줬는데 그때 아 정말 극중이 아니라 밖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으면 마음이 썸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 들더라고요. 한승현 씨는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눈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지금 진심과 내 몸이 표현하는 그런 의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저도 연기하면서 이제 말은 침착하게 하지만 사실은 전혀 침착하지 못하다던가 네, 응 했지만 사실 몸은 아니라던가 아니라고 했지만 몸은 응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서 리얼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목소리만으로 뭔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같은 장소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연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작품을 보신 후에 관객들도 다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지지자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분들과 언니 입장은 어떤지. 자, 정혜연 씨, 벽을 사이에 두고 썸 타는 거 지지하실 수 있겠어요? 내 동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저희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약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폰팅이요? 전화나 혹시 이게 편지로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설레었던 적이 상상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벽이라면 더 약간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날로그적으로 더 네네. 감성적일 수 네, 있다. 네, 네. 오, 고규필 씨는 어떻습니까? 친구 지지하십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데요. 역할에서는 무조건 얼굴 보고 만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본인 자체는 고규필 씨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요. 저는 그쵸. 외모에 큰 그런 걸 안 두죠. 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김윤성 씨는 어때요? 지지하십니까? 예,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가장 연장자거든요. 예. 저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그 랜선 데이트라든지 비대면 뭐 이런 거. 저는 무조건 대면이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천리안 나우누리를 겪었던 세대로서 반갑습니다. 예, 그때 랜선 데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뎀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대면으로 지금 만나야 된다. 지금 시간이 나는 시간이 없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비대면 안 된다. 랜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유준 씨. 저는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끝입니까? 끝이에요. 아니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설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예. 뭐랄까 요즘은 되게 빠른 세상이잖아요. 그쵸, 빠르죠. 모든 만나기 게. 전에 이미 뭐 무슨 SNS로 뭐 다 SNS라든가 보고. 서로를 알고 시작을 하는데 이 벽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서로의 뉘앙스를 느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렐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모르는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잖아요. 뭐 온라인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내 진심을 또 이야기를 하고 설레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 속의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장면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스틱 주시죠. 이건가요? 랜선 데이트인가요? 지금 화면이 분할된 게 아니라 중앙에 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준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황은 이제 저 승진이와 라니가 가장 친한 언니와 친구에게 이런 벽 사이에 두고 지금 이런 썸이 있는데 한번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저녁 식사 이제 초대를 했고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우리 애연 누나의 찰진 그 육두문자가 네. 저기에서 나왔던 네. 거고. 예. 그리고 고규필 씨도 지금 그 벽을 사이에 뒀는데도 굉장히 옷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저 상황인지 몰랐어요. 얼굴 보고 같이 이제 밥 먹는 줄 알고. 즐거운 자리인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좀 꾸며 입고 간 건데 이상해요? 아니요. 아니 좋아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큰 재미를 줄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좋습니다. 왜냐면 고규필 씨가 어떤 기대를 갖고 왔는지가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좀 그쵸. 들떴죠. 그래도 이제 들떴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들떴다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들떴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승현 씨가 저 촬영할 때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나는 거. 저는 사실 캐릭터가 약간 그 집에서 왕왕 짖지만 밖에 가면 쫄보가 되는 약간 소영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막 엄청난 대화의 지분을 가져가거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어디 뭐 두 분 다들 얘기 좀 잘 나눠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워낙 언니 오빠들이 재밌게 해주셔서 이제 갑자기 막 욕 나오고 이래서 진짜
그 벽이 있어서 어쩌면 참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겠구나라는 직감을 그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식사에 참여한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날 뭐 깔깔거리다가 끝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정혜연 씨 이 촬영을 임하면서도 하면서 요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을 계속 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아까 윤성 오빠가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보다 한 살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연애를 오래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규필이랑 유준이가 저랑 동갑이고 네. 다 비슷한 다 나이대들이 또래네요.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오히려 더 편하게 이렇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자체가 굉장히 편했다. 네네네. 예, 얘기를 해주셨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스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연달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공개합니다. 와우, 왠지 이어지는 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바로 임강성 배우죠. 굉장히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김윤성 씨랑 이유준 씨, 고규필 씨가 뭔가 곧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이 스틸을 뚫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분들 중에. 자, 좋습니다. 우리 김윤성 씨가. 이미 사고를 친 뒤의 스트립입니다. 후군요. 저희가 이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우리 임강성 씨가 좀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빌런이에요. 예. 예, 스포가 되지 빌런이라서. 않는 선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헬스장에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작전을 짜서 약을 뭔가 타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좀 먹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상이 좀 가려져 있는데 저희가 또 트레이너로 위장을 해갖고 그럼 트레이닝복을 다들 입고 계시겠네요. 예. 영화를 보시면 아주 저기도 옷도 아주 꽉 끼고 멋있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타이트한 옷으로. 네. 예. 지금 임강성 배우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저 씬을 찍을 때 정말 많이 우참 챌린지였을 것 같아요. 웃음이 많이 터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셨나요? 이유준 씨. 촬영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 되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건성진하게 한 장면이고요. 재밌었어요. 주위에 저희도 재밌었는데 같이 이제 출연해 주시는 보조 출연자분들이나 다른 연기자분들도 너무 재밌어 하셔서 장면 자체가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우리 임강성 배우가 특히 저 씬에서는 왠지 열일을 했을 것 같은,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솔직히 강성이가 저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네. 캐스팅을 했지만. 네네. 네. 너무 잘하는 게 저는 일단 야인 시대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친구인데 제가 강성을 캐스팅한 거는 제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소화가 될까 했는데 와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모니터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나 봐요. 저희는 계속 계속 더 해봐라 했는데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원하는 컷을 얻고도 조금 더 해볼까 했죠. 계속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계속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끝내고 나오긴 했는데 저 장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넣고 싶은데 러닝 타임상 조금 잘라야 돼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러닝 타임 네. 때문에 더 살짝, 넣고. 예. 네. 그래서 아쉬웠어요. 우리 임강성 배우 이번 역할을 통해서 정말 또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가 될 그리고 정도.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강성이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임강성 씨 오기로 했는데 네. 이게 얘기도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네네네. 상당히 웃긴 얘기가 돼버린 게 예. 산책을 하다가 예. 담뱃불을 밤마다 이렇게 발이 뜨겁지 했는데 뱀이 쓱 지나가더래요. 산책 중에 뱀을. 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살모사입니다. 네, 어, 살모사. 이게 지금 실화죠? 네, 실화.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어요. 카톡방에 네. 톡방에 사진. 이번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살모사랑 대면을 했다. 와. 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작 보고의 하루 전에
그 산책을 하는데 발이 뜨거워서 봤더니 뱀한테 물렸는데 그게 살모사였다. 처음에는 담뱃불을 밟은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뜨거워지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와.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웃음이 나오잖아요. 왠지 이번 역할이 아니 저 사진을 보니까 네. 아유 저기 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임강성 배우가 진짜 뭔가 대박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자기가 대표로 액땜을 제대로 했으니 영화가 잘 될 것 같다. 작품도 잘 되고 네. 본인도 잘 되고. 뭐 그렇게만 되면 저는 이제 은인을 하나 얻은 거죠. 아, 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임강성 배우 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성 배우 빨리 나으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이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이에 대해서 궁금증, 사실 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이지만 또 뭐 이렇게 설정이라든지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질문을 생각하시는, 들어주셨나요? 생각하시는 동안, 자,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예. 저 이지훈 배우님이랑 고규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지훈 배우님 이제 개인적인 일로 또 오랜만에 복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복귀하신 소감도 궁금하고 또 첫 주연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감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고규필 배우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예능 같은 데서 이제 무명스러움도 막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오늘 범죄도시 3도 개봉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다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런 자리에서 좀 캐릭터 소개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감회라고 할까요? 좀 그런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먼저 이지훈 배우님 또 오랜만에 또 복귀를 또 영화로 또 대중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작품 임할 때 마음가짐도 궁금해하시고 또 주연 소감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게 오랜만에 작품을 했고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는 너무 좋았고 또 활동을 해와 보면서 몰랐던 것들 그리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했는데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배우고 얻어가는 게 있겠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많이 느꼈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또 저희 제작사 대표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랑 같이 해주신 배우 형 누나 그리고 승현이까지 다 포함해서 현장에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또 믿어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소중했고 뜻깊은 시간이어서 현장에서 정말 이악 물고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좋은 현장을 만나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지금은 설레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지훈 배우 이 영화로 이제 주연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 관객들에게 이번 역할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드라마만 많이 해오다가 영화가 이게 4번째인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독님께서 믿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연기한 승진이 그리고 빈틈없는 사이가 극장을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께 잠시나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웃음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연기한 승진이라는 캐릭터의 요즘
꿈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규필 배우, 오늘 이 자리가 제작 보고에서 본인 캐릭터 소개하는 게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감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말을 잘할 수 있게 또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되면요 연습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조금 낯설고 떨리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이제 곧 끝나요. 예. 진짜요? 네. 이제 좀 많이 편해졌는데. 예. 아니 근데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고규필 배우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를 서로 안 해도 보는 동시에 상대가 행복해지는. 맞아요. 네. 지금 고규필 배우가 웃으면 함께 웃게 되는.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감독님. 저희 배우들이 규필이를 되게 질투를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뭔가 좀 막힐 것 같고 좀 그러면 규필이 그냥 씩 웃거든요. 그럼 해결이 돼. 네, 다 해결이 돼요. 표정 하나만 짓고 있으면 그 장면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정말. 요즘 살이 조금 더 쪄서 그런지 얼굴 폼이 좋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의 웃음이 감사합니다. 가장 예쁜 시기다. 예. 지금 웃음 좋아요. 오늘 눈에 마음에 많이 우리 기자님들도 담아가시길 바라겠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질문을 지금 오른쪽 위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지훈 배우님이랑 한승연 배우님 실제로도 동갑내기이신데 좀 이번에 로맨스 호흡 어떻게 하셨는지 서로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승연 배우님은 카라로 활동한 이후에 또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반가움이 더해지는데 멤버들 응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규필 배우님 지금 편해졌다고 하셨으니까 범죄도시에서도 초롱이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신 것 같아서 그 스크린에서 이제 코믹한 감초 캐릭터 역할을 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동갑내기 두 배우 호흡 어땠는지. 이번에 호흡을 처음 맞추셨는데 승현 씨부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의 상대 역할을 해주시는 남자분들이 오빠도 한 분 정도밖에 없었고요. 다 동생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동갑이 되게 처음이었는데 동생들이랑 하다 보면 이제 동생들이 막 애교도 되게 잘 해주고 막 누나 이러면서 약간 귀엽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랑 동갑인 남자 배우분이 오셨는데 너무 뭐랄까요, 약간 완연한 성인의 느낌이 나서 의젓한 느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괜히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고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처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동생들은 또 누나한테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동갑이시니까 저한테 막 승현아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처음이고. 네, 그래서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뭔가 이 마음속에 그 간질간질하고 막 이런 미묘한 느낌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엔 그걸 좀 풀어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 어차피 우리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 볼까? 그렇네요. 좀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약간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설레면 설레는 대로 좀. 그래서 제가 이 벽 뒤에서 지훈 씨 모르게 이제 많은 바디 랭귀지를 혼자서 이제 뿜뿜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성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 쌈에서 썸으로 가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네. 자, 그렇다면 지훈 씨는 어땠나요? 승현 씨와의 호흡. 같이 연기를 하는 그 기간의 호흡은 너무 좋았고요. 방금 전에 승현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그 데뷔 전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승현 씨가 한참 카라로 활동하고 계실 때 이제 배우의 꿈을 안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닿아서 찾아간 회사가 DSP라는 승현 씨 그때 소속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참 카라 선배님이셨고 저는 이제 카라 선배님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연습생 동생들이랑 이제 제가 연습생 반장이었거든요. 나이가 그때도 제일 많아서 네. 바닥을 막 닦고 이제 준비를 싹 해놓으면 이제 선배님들 카라 오셨어. 선배님들을 딱. 그래서 사실 승현 씨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도 모를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감. 그치. 과거가 그랬기 예, 때문에 예, 딱 그 긴장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눈을 딱 마주쳤는데 뭔가 모를 그 포스와 카리스마가 있죠. 그 카리스마에 이거 잘 모셔야겠다라고 했고 또 청소는 안 했나요? 아니요. 근데 현장에서 또 승현 씨가 많이 또 저보다 더 의젓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저를 또 챙겨주고 토닥여주고 조언도 많이 해줘서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로가 굉장히 좋은 긴장감이 있었네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벽을 사이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역할에 굉장히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승현 씨, 우리 네, 카라 멤버들 응원. 저희 멤버들이 나 이번에 영화 들어가는데 로맨틱 코미디야 이랬는데 그래? 그 뭐 내용이 뭔데? 벽을 사이에 두고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안 만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니랑 정말 딱 맞는다. 너무 언니 그 자체 아니냐.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줬고 그래서 애들이 스킨십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위 조절을 이제 지훈 씨랑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있었는데 영화관 와서 확인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딱 여기까지만 멤버들한테도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그 멤버들한테 얘기한 거 이제 우리 그 예비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쵸.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눴는데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고규필 씨. 정말 지금 이제 범죄도시에서도 멋진 연기로 사랑을 이제 오늘 개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많이 받으실 건데 어떻습니까? 비법 이렇게 엄청난 감초 연기의 비법. 아까 그 질문 받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또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들어. 특별한 비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고민 많이 하고. 요즘 보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또 눈들이 높아지셔갖고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건 전국 1등 했을 때 인터뷰 때. 아니 진짜 30여 년의 이 연기 내공에 네. 포텐이 터지지 않았나. 이번에 네. 제대로. 그쵸. 이번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 터지고 있지 않나라는. 예. 마이크 드신 김에 이유준 씨.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배우로 좀 각인이 되고 싶은지 각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각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뭐 재영이랑 역할 자체도 그렇고 고민하면서 이유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좀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옆에 그냥 그래서 오늘 나무 색깔로 초록초록하게 또 잘 맞췄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성 씨는요. 옆에서 너무 명대사를 남겨가지고 권성징악과 나무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윤성이라는 배우는 이 기자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저는 이 전작품 대회비라는 영화에서도 조금 이제 소시민의 삶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 직업적으로 변호사라는 역할도 처음이고 예전에는 항상 좀 센 역할을 많이 했었다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대중들과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편안하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편안하게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원 씨 또 슈룹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번에 또 빈틈없는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윤석이 오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센 이미지 역할 많이 했었는데 좀 편안하게 부담 없는 언니 역할로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관객들을.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앞으로 더 보여드리기 것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승현 씨 이야기에서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카라 멤버들한테 벽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로맨스야. 근데 그 어떻게 될지는 너희가 한번 봐야 되라고 이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벽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데 굉장히 또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각색을 하셨잖아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이 프랑스랑 좀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프랑스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리고 건물이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은 정말 건물이 이렇게, 저희는 건물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더 건축법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을 아직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연성 맞게 고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게 좀 현실적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막 새벽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안방에 코드 뽑아놓고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방으로 끌고 가서 전화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벽이라는 것을 두고 연장선상에 주면 좀 어떨까. 그래서 이 서로 상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승현 씨 얘기했던 것처럼 대답은 응 하지만 몸은 아닌데 라는 그런 것들이 승진 씨가 듣기에는 응이란 대답을 오지만 승현 씨가 할 때 이 뭐라 그러지, 바디랭귀지는 약간 좀 다른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감정을 또 교류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요건 좀 만화처럼 좀 판타지처럼 끌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첨가를 했죠. 네,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의 고민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작 보고회에 저희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과 예비 관객분들께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준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빈틈없는 사이, 요즘 같이 빠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끼실 수 있고요. 벽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참 설레고 섹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집에 있는데 벽이라는 것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싫은 거 좋은 거 다 들으면서 느끼면서 함께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좋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은성 씨. 네, 저희 현재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들잖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극장에 많이들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오신 기자님 여러분들 좀 좋은 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화 빈틈없는 사이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필 씨. 저희 빈틈없는 사이 정말 너무너무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요. 많이 와주셔서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씨.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참 부담스럽게. 저희 빈틈없는 사이 가끔 저희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7월 5일날 개봉하니까요. 7월 5일날 극장에 오셔서 가슴 말랑말랑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현 씨. 예, 형님들이 일어나시니까 저도 사실 요즘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스크린 밖에 있는 세상이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그런 약간 현실이 더 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시원하게 영화관 오셔서 저희 빈틈없는 사이 보시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한 소확행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씨. 네. 7월에 비 예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밖에 데이트 못 하시는 날에는 네, 실내로 들어오셔서 저희 빈틈없는 사이 정말 작년 여름에 굉장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많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철 감독님. 열심히 찍었고요. 요즘
이제 한국 영화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들 많이 하시고 제 주변의 감독님들이나 선배 후배님들도 개봉을 한다고 막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부터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서 개봉까지 한다는 건 저한테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계속 좀 한국 영화에 도움이 되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잘 봐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첫인사부터 끝인사까지 정말 빈틈없는 사임을 직접 보여주시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입니다.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예, 무대 옆쪽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